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상품을 찾는 내용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소비자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셀러이자 10년이 넘도록 강의를 하고 있는 쇼핑몰 전문 강사 김경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상품을 소싱하면 좋은지, 어떤 고객들이 내 상품을 좋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눠볼 내용은요. 내가 보여지고 싶은 상품과 그리고 소비자가 보고 싶은 것의 상품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들이 좋아하는 상품과 내가 좋아하는 상품은 분명히 다를 건데요. 이 해당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키워드로 어떻게 접근해서 팔리는 상품을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써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실제적으로 내 상품이라면 어떨까라는 사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하실 수 있는 세 가지의 상품을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제주도에서 잘 팔리는 국수와 귤모자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필라테스 이용권과 만약에 필라테스 용품을 같이 판다면 어떨까라는 부분과 주말 농장에서 재배한 고구마를 내가 팔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키워드를 접근해서 잘 팔리는 상품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저는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키워드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정말 다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아이템 스카우트와 판다랭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아이템 스카우트와 판다랭크는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검색량을 토대로 키워드량과 그리고 상품 수를 비교해서 상품의 경쟁 강도와 경쟁자의 판매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유료로 사용하면 구체적인 자료를 쉽고 빠르게 볼 수 있고, 무료로 사용하시면 괜찮지만 그래도 해당하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구분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무료로 한번 이용해 보시고, 괜찮다, 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커피의 한두 잔 값에 이용료를 이용하시면서 이 두 개의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아이템을 조사할 수 있는 아이템 스카우트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은 이 해당하는 키워드 조사하는 사이트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상품이 팔릴까 안 팔릴까 라고 하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이 아이템 스카우트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이템 스카우트의 메인 화면입니다. 이 화면의 위쪽에 보시게 되면 아이템 발굴, 그리고 상품 발굴, 키워드 분석과 랭킹 추적이라고 해서 네이버와 쿠팡에 있는 내 상품이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이템 발굴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가구 인테리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하는 카테고리에서 내가 원하는 필터를 가지고 이 해당하는 키워드에서 잘 팔리는 키워드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구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키워드에서 지금 한 달 동안 세라믹 식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검색도 많이 됐고, 그에 비해서 상품 수는 아주 많지 않아서 경쟁 강도가 좋은 편이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거나 화장대, 소파, 이 해당하는 카테고리에서 잘 팔리는 키워드에 한 달 내의 검색량과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서의 상품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광고의 클릭 수와 경쟁률, 광고 클릭 대비 여러분들이 광고 비용이 얼마만큼 지불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쁨이나 아주 좋음, 이런 평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우리는 검색 수와 상품 수 대비해가지고 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지만 상품이 좀 적다라고 한다면 이 해당하는 상품은 여러분들이 판매해도 괜찮다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지금처럼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상품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품 발굴 메뉴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지금 전체 네이버 쇼핑에서 어떠한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7일 자료, 14일 자료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구매량이 많고 조회수가 많은 상품들을 구분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내리면 잘 팔리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쭉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고객들은 이런 상품들을 네이버에서 많이 사고 있구나 라는 것을 구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카테고리별로 구분해서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랭킹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카테고리에서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로 내가 판매를 할 상품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곳에서 키워드 검색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판매를 하려고 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용돈 이벤트 상품입니다. 그러면 용돈 이벤트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한 달에 검색이 8,800번 정도 일어나고 상품은 7만 개 정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네이버에서 있었던 매출액은 4억 7천만 원 정도가 되는 생각보다 나쁜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키워드가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경쟁 강도, 한마디로 상품 수의 검색률을 나눴을 때의 경쟁 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 숫자는 0에 가까울수록 경쟁자가 적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거래 상품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검색어로 검색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물품을 구매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조금 더 내려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쿠팡의 지표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키워드 조사하는 사이트보다 아이템 스카우트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쿠팡 상품도 비교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언제 제일 많이 팔렸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돈 이벤트를 지금 제가 팔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지금 촬영하는 시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음 달이 5월입니다. 5월에는 굉장히 이벤트들을 많이 하면서 이 해당하는 상품들을 많이 찾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상품 판매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추이를 봤을 때에도 한 달 일주일 동안의 검색량이 굉장히 급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월 달에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할 수가 있으면서 이에 해당하는 상품은 꾸준히 조금 잘 팔리지만 시즌을 조금 더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아이템 스카우트에 있는 개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목록으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경쟁자들은 매출을 얼마만큼 내고 있는지 이런 자료들도 익스텐션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상위에 있는 랭크의 판매자분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매출액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시장에서 한번 판매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상품을 디벨롭 해가지고 판매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템 스카우트를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판다 랭크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다 랭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때 키워드 위주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셀러 백신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올린 상품 잘 올렸는지 이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똑같이 용돈 이벤트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프로그램을 다 유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판다랭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판다 GPT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분석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품에 대해 가지고 판매하는 방법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제목 키워드 추천해줘 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품명을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추천 키워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해당하는 키워드와 같이 구매를 했었던 다른 키워드들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의 추가 확장까지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판매 주의사항을 눌러 보시게 되면 이 해당하는 용돈 이벤트에 대해 가지고 내가 상품 판매를 할 때 고객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상품 페이지에 내용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를 할 때 장단점을 확인을 해보면 30대 여성이 4월에 가장 많이 찾는 키워드고 광고비에 대해서
매우 낮고 원가는 보통이다. 한마디로 광고비는 낮고 원가는 보통이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상품은 광고를 해도 굉장히 효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시장 규모는 보통이고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매를 시작한다면 성장률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관 키워드를 확인을 하게 되면 같이 판매하고 있는 다른 키워드들도 확인할 수 있으면서 나중에 상품을 등록할 때 같이 쓸만한 키워드들을 발굴하실 수가 있고, 판매 가능 상품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도매 사이트에서 납품해주는 상품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므로 해서 내가 만약에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이 해당하는 상품을 소싱해서 바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다른 플랫폼에 상품을 바로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자본금을 들이지 않고 이에 해당하는 상품을 내 스토어에 등록을 해놓고 판매가 되면 해당하는 도매 사이트에서 바로 고객들에게 보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품을 소싱하는 부분까지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트렌드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상품을 바로바로 찾아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내가 판매할 상품이 고정적으로 지정돼 있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서 해당하는 키워드를 분석해보고 시장 분석을 해서 진입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전략도 세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템 스카우트와 판다랭크 두 개의 사이트를 좀 추천을 해드렸고요. 말씀드렸던 셀러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등록한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잘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수정까지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상품을 검증하고 분석을 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비교할 사례로 두 개의 상품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제가 제주국수를 판매를 하시는 판매자님과 그리고 귤모자를 판매하시는 판매자님, 이 두 상품을 가지고서 과연 온라인에선 어떤 상품을 고객들은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제주도에서 국수를 납품하고 있는 판매자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국수를 내가 제주에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제주국수를 많이들 드시는 분들은 이 국수를 보통 오프라인에서 많이들 드십니다. 근데 이거를 또 온라인으로 전국에다가 판매를 하고 싶은 판매자님이세요. 오프라인으로 이미 유명한 맛집에 납품하고 있는 국수면이기 때문에 온라인에도 잘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저에게 이 해당하는 상품을 분석을 의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상품을 분석해 본 결과 해당하는 제주국수에 대해 가지고 먼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한 달의 검색량은 3,450회로 상품 수는 1,100개로 해서 경쟁 강도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를 놀러 간 분들이 제주도에 있는 국수를 먹기 위해서 블로그라든지 이런 리뷰를 더 많이 보는 것으로 확인이 됨으로 해서 정보성 키워드로 분류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고객들은 제주국수라고 하는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또는 검색 엔진에서 또는 쇼핑 플랫폼에서 국수를 사기 위해서 검색을 하기보다는 이 제주도에 있는 국수 중에서 어디가 맛집인가를 찾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 해당하는 제주국수를 사기 위해서 검색하는 율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량은 많지만 상품 수는 적어도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실거래율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온라인에서 판매한다고 한다면 잘 팔리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귤모자라고 하는 모자가 있습니다. 이 귤모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제주도를 놀러 갈 때 제주도를 딱 가니까 다 이 모자를 쓰고 있으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이 모자를 왜 쓰고 오지? 사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모자를 쓴다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했었어요. 근데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서 제주도 놀러 온다면 귤모자를 당연히 쓰고 다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한 달의 검색은 4,000번 정도가 나왔고 상품 수는 7,40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경쟁 강도로 봤을 때에는 경쟁자가 아주 치열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판매를 해보려고 이 해당하는 상품의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1등 판매자, 2등 판매자, 3등 판매자의 예상 매출액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1등 판매자는 일주일 동안 137만 원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적은 매출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해당하는 귤모자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검색량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서 대면 시장으로 되면서 여행을 많이들 떠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주도를 정말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때 필수품으로 좀 챙겨 가시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주 국수 또는 귤모자 둘 중에 무엇을 팔겠냐라고 했을 때 단연 귤모자를 판매를 온라인에서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키워드 조사를 통해서 고객들이 이 해당하는 상품을 과연 정보성으로 보는지, 구매용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시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판매를 시작을 해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왜 안 팔리는지, 왜 팔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가고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귤모자만 팔아야 되냐, 정말 국수는 안 팔릴 것이냐 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제주 국수를 내가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판매를 가져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남동공단 떡볶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남동공단, 인천에 있는 남동공단에 갔을 때 떡볶이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이 해당하는 매장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남동공단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택배로 받아볼 수는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오프라인에서 인기가 있다고 해서 온라인에서 항상 잘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제주도 국수를 잘 팔고 싶다면 블로그라든지 밴드라든지 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입소문을 내줘야지 온라인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제주도에서 먹었었던 국수를 집에서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기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정보성 키워드이기 때문에 쇼핑성으로 고객들이 검색을 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정보를 많이 찾는 블로그라든지 카페 등의 발행량이 많으셔야지 이 정보를 보고 국수를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고객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켓컬리 같은 식품을 주로 구매하는 전문몰에서 브랜드를 키워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이곳에서 브랜드가 먼저 키워간다면 해당하는 브랜드의 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오픈마켓 등에서도 검색을 하면서 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식품을 찾을 때 말고도 빨리 사고 싶다. 그래서 쿠팡에서 구매를 하거나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객들의 많은 리뷰를 보고 또는 검색을 해보고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다양한 곳에서 내 상품을 노출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가 되기는 하겠지만 바로 크게 성공하기도 조금은 어렵지만 오랫동안 판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오프라인 상권에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안내해 주면서 고객들이 온라인으로도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시로 여러분들이 남동공단 떡볶이의 검색 결과를 조금 확인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시작해야겠다라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비교 사례로 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시로 들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테스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과 용품을 판매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오프라인에서 내가 필라테스 센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오프라인 동네 상권과 온라인의 전국 상권을 다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데요. 필라테스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필라테스 용품과 함께 판매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강의도 해야 되고
센터 운영도 하셔야 되고 온라인에 물품을 보내기 위해서 택배도 보내셔야 되고 사진도 찍으셔야 되고 그리고 CS도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투잡을 갖게 되는 거라서 한 곳에 집중할 수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판매에서 유명해진다고 해서 오프라인 필라테스를 센터를 이용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무래도 온라인은 전국이고 오프라인은 동네 상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소도구를 구매를 해서 집에서 홈트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내를 해주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문성 있는 필라테스 용품을 판매하기에는 다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에는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온라인 홍보 채널을 먼저 키우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필라테스 이용권으로 해서 내 매장에, 내 센터에 많은 고객들을 유치를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프라인 이용에 관련되어 있는 고객들을 계속해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당근마켓에 있는 동네 생활이라든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 센터를 소개하고 안내를 하면서 체험 이용권을 통해 가지고 내 센터를 한 번이라도 방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상품은 판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오프라인 고객들에게 소도구를 판매를 하면서 수강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다이어트 학교라고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소도구를 구매한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수업을 듣고 나서 집에서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내를 하고 있으므로 해서 온라인 스토어지만 다양한 오프라인 센터와 함께 협력 관계를 가져가면서 오프라인의 고객들을 모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해당하는 소도구도 판매를 하면서 전국 상권을 가져가는 중요한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O2O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프라인에 있는 고객이 온라인으로도 소비를 하고 그리고 온라인에 있는 고객이 오프라인으로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으신 많은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협력 관계를 가져가시면서 사이트를 함께 운영해 보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말 동장에서 재배한 고구마를 혹시 팔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말 농장에서 재배한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판매하실 때에 굉장히 이런 생각으로 판매하시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내가 이렇게 주말에 농장에서 만들어낸 게 너무 많은데 혼자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또 나눠 먹자니 공짜로 주기에는 조금 싫다. 내가 이걸 가지고 판매를 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일 겁니다. 일반적인 판매 방식은 키워드를 조사하고 상품 페이지를 만들어서 등록한 다음 고객들에게 배송을 해주고 고객에게 CS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매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이 고구마 시장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키워드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키워드 조사를 해보게 되시면 재배 농가들이 이미 시장을 다 잡고 있어서 고구마만 전문으로 재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시장을 다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말 농장만 해서 딱 그 시기에만 딱 잠깐 판매 반짝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미 대형 상인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현실적인 조언을 조금 드려보자면 주말 농장에서 재배를 하는 만큼 많은 양이 재배가 되지 않고 있고 주변 지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농산물 시장은 매년 신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게 어느 정도 좀 취향에 맞다라고 하신다면 귀농을 하시거나 전문적인 재배를 해보시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이렇게 농가들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시장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잘 팔리는 시즌과 잘 안 팔리는 시즌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고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구마를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고구마를 검색을 해봤더니 쭉 잘 판매가 되는 시장의 형태를 조금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잘 팔리는 키워드가 올라가는 곳도 있고요. 조금 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구마가 딱 제철로 나올 때 고객들이 많이들 구매를 하고 있고,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세부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해남 고구마 모종도 구매를 해서 주말 농가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말 농장을 하실 때 준비하셨던 절차들을 생각을 해서 그 절차대로 온라인에서 한번 판매를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고구마를 판매하는 것보다 주말 농장을 하려는 사람들을 시장의 소비자라고 생각을 해서 판매를 하신다는 것도 좀 재미있는 상품을 기획할 수 있고 여러분들 스토어를 가져갈 수 있는 브랜딩으로 좀 더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조금 적은 이 시장, 한마디로 저는 고구마보다는 개두릅 이쪽을 상품 판매할 것 같습니다. 8,600의 검색에 상품이 800개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구마보다는 개두릅을 저는 키워서 판매를 해볼 생각을 더 가질 것 같습니다. 이처럼 키워드를 조사를 해보고 내가 상품을 판매를 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이점이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시켜드리고 싶고요. 내가 판매할 상품이 있다면 판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고민을 이 키워드 조사를 통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내가 팔고 싶은 상품과 그리고 이 해당하는 상품이 과연 좋아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의 구매 동선을 따라가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키워드 조사를 통해서 판매를 잘 할 상품을 찾아냈다. 또는 내가 상품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두 개의 전제가 굉장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선보인다 라고 한다면 광고를 진행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광고를 진행하시거나 여러분들의 상품을 노출을 시켜주신다는 것이 바로 컨텐츠를 노출해 준다는 부분인데요. 이 컨텐츠를 노출을 해줌으로 해서 해당하는 고객들이 관심이 있다면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의 상품에 접근을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사몰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이렇게 유입이 되겠죠. 그렇다면 바로 사고 나가는 전환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탈하는 고객이 훨씬 많을 겁니다. 이 이탈하는 고객들을 다시 잡아주려면 리타겟 마케팅을 진행을 함으로 해서 한번 들어왔던 고객들한테 다시 광고를 보여줌으로 해서 유입을 시켜주거나 쿠팡이나 네이버 등 고객들이 많이 사는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의 상품을 선보여주면서 전환을 한 번 더 일으켜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해서도 잘 안 팔린다? 라고 한다면 내가 컨텐츠를 잘못 만들었는지, 광고를 잘못하고 있는지,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 검토해서 반영을 해보시고 한 번 더 고객들에게 컨텐츠를 노출을 하면서 판매를 해보시려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객들은 한 번 그 해당하는 컨텐츠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바로 구매 전환으로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수정 검토를 해보시고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내 상품은 어떻게 보여질지, 그리고 내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고객이 선호하는지 다양한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상품 판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